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첼시가 리그컵 8강에서 카디프를 1대3으로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첼시가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요. 전방 4명의 공격진은 기우, 부오나노테, 기튼스, 조지로 매우 어린 선수들을 기용했고 서브들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카이세도가 리그에서 퇴장으로 좀 많은 경기 쉬면서 오늘 경기 카이세도는 기용이 됐었고요. 아첸퐁, 토신, 바디아실, 하토 이렇게 폭백으로 나왔는데 4명의 폭백은 거의 4명의 센터백이라고 봐도 무방한 조합이었습니다. 뉴캐슬전을 제대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경기에서 첼시한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아주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르나초가 저는 주전의 자격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르나초가 되게 어린 나이부터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했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르나초가 골 결정력이 라는 단점이 있어서 약간은 밈처럼 소비되곤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저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가르나초가 이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기튼스, 조지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저점, 그러니까 공격 실패가 좀 적고 그래도 뭐 크로스를 한 뒤에 공격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다 유효한 공격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도 기튼스 쪽으로, 그러니까 기튼스가 왼쪽 윙어일 때 기튼스 쪽으로 롱볼을 많이 때렸었는데 그때는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또 후반전에 가르나초가 왼쪽 윙어로 나오니까 그쪽으로 롱볼 때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성공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르나초가 뭐 전체적으로 경합이라든지 1대1 돌파 이런 거에서도 결과내는 상황이 훨씬 더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측면 1대1 상황에서도 다른 선수에 비해서 기교가 훨씬 덜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려함은 떨어질지 몰라도 순간적인 스피드가 가르나초가 좋고 또 상대의 심리를 좀 잘 이용해서 드리블하는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측면 1대1 상황에서도 깔끔한 그런 돌파 성공들이 더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득점도 오늘 2득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깔끔하고 첫 터치도 상대한테 따라잡히지 않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저는 가르나초가 확실히 주전의 자격을 입증했다 이렇게 느꼈고요. 지금 이스테방이 부상으로 뉴캐슬전까지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네투, 가르나초 이렇게 두 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가르나초와 함께 투입된 선수가 주앙 페드로였는데 주앙 페드로 역시 압도적인 키핑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에 기우가 스트라이커였는데 기우와 비교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키핑력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둘이 씨름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면 기우가 더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한 자세에서 볼 컨트롤을 하는 그런 능력은 그냥 주앙 페드로가 압도적입니다. 스트라이커는 자세가 항상 정면을 볼 수 없고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가 이상해도 공을 잘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우에 비해서 훨씬 더 좋고 특히 뭐 아스날전 같은 경우에서는 페드로가 센터백들을 많이 힘들게 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공을 훨씬 더 잘 차요. 기본기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패스할 때도 좀 느껴지거든요. 패스가 튀지 않고 깔아서 보내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페드로가 수비 한 명 달고 버텨주는데 4명의 시선을 자신한테 집중시킨 다음에 옆쪽에 이제 산투스한테 밀어주고 결국에는 이 산투스가 네토한테 주면서 득점이 됐죠. 또 그냥 공중볼 싸움에서도 자기가 못 이기더라도 어떻게든 우리 팀한테 떨어뜨려 주려는 최대한 반반 싸움 이상은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나 덩치에 비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후반전에 이러한 교체 이전에 좀 답답한 전반전이 있었습니다. 카디프 시티는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1대1 전방 압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카디프의 체력이 전반전에는 그래도 빵빵한 편일 거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남아있어서 1대1 압박이 계속 유지됐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 선수들이 등지고 공 잡았을 때 여기서 혼자서 돌아설 정도의 개인 능력을 가졌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르겐센이 공을 롱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고요. 사실 하토를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공을 받아주는 피벗 역할을 시켰는데 글쎄요. 하토는 이런 가운데서 잡아가지고 탈압박하고 이런 능력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의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지난 카라박전과 저는 비슷한 느낌이 났어요. 카라박전에 하토가 제대로 플레이하지 못하면서 왼쪽이 많이 죽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이번 전반전에도 났습니다. 그 다음 부오나노테의 기본기 이슈를 또 얘기하자면 전반전 부오나노테와 후반전 부오나노테는 완전히 달랐는데 전반전에는 패스 강도, 볼키핑, 터치 이런 것들이 좀 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아쉬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조적인 문제도 저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윙어가 이제 조지인데 조지가 오른발잡이 그러니까 정발 윙어거든요. 근데 이제 첼시가 왼쪽에서부터 U자로 돌려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도착했을 때 정발의 한계를 느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그림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와 노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근데 조지가 저기서 공을 잡을 때는 오른발로 공을 닫으면서 키핑을 하기 때문에 몸을 미리 돌려놓은 채 공을 받지 않는 이상 노란색 방향으로 공을 가야지만 공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뒤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전개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지가 아니라 뭐 네투나 이스테방이었다면 공 잡고 빨간색 화살표 쪽으로 전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이드에서도 전개가 되고 또 전개하려다가 다시 뒤로 틀어도 뒤에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지 않고 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정발 윙어는 이런 한계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 속도 떨어지고 골키퍼까지 가서 롱킥을 하는데 기우는 키핑이 안 되고 기튼스 조지도 경합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첼시는 소유권 위주의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유권을 더 유지하고 싶다면 웬만해서는 사이드 자원은 역발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서브들의 전방 압박도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느꼈어요. 부오나노테, 기튼스, 기우 이런 선수들이 3명만 떨어져서 압박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장면만 나온 게 아니라 꽤 여러 번 반복이 됐었어서 이 전방 압박의 체계도 같이 녹아있는 게 아니구나. 서브 선수들이라 자신들도 이번에 발을 처음 맞춰본 거기 때문에 동일한 압박 체계 유지하는 게 어렵구나 이런 걸 느꼈고 압박 강도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간격이 벌어지고 리커버리 하느라 체력을 쓰게 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기우는 저는 수비 지능이 좀 아쉽다고 느꼈어요. 기우가 모든 공을 다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패스가 갈 수 있는 길목에 서 있으면 뛰지 않고도 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패스 길을 잘 억제하는 능력까지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기우는 주앙 페드로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사실 순간 번뜩이는 거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저점 부분, 기본적인 부분들이 보완돼야 되는 게 정말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부오나노테는 후반에는 좀 다른 선수가 됐던 것 같아요. 기본기 미스가 줄면서 전체적인 리듬이 살아났고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나 전체적인 연계도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압박과 커팅 능력도 엄청나게 향상이 됐고요. 어시스트 기점이 되는 인터셉트까지 해서 후반전에는 공수 모두 좋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오나노테는 나와서 플레이할 거면 사실 후반처럼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후반처럼 플레이가 지속이 된다면 파머를 계속 쉬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엄청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르나초한테 패스 넣어준 거 보면 오른발도 곧잘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시즌 느끼는 건데 주전조 비주전조 차이가 너무 커요. 첼시는 주앙 페드루가 기우에 비해 훨씬 더 잘 버티는 능력들도 있고요. 요새 또 기스토가 괜찮다 보니까 기스토의 움직임 자체가 확실히 폼이 올라온 느낌이고 기스토는 확실히 주전조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도 주전조들이 훨씬 더 깔끔하고 근데 이제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크다는 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또 로테이션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보니까 주전조들의 체력 부담이
가중이 되잖아요. 물론 마레스카가 그런 것들을 되게 신경 쓰는 감독 같긴 해요. 선수 보호도 잘하고 체력적인 부분도 관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비주전조들이 퍼포먼스가 안 나오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대회에서 성적을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마레스카한테도 좀 딜레마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점은 첼시가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첼시가 리그컵 4강에 진출했고 맨시티, 브렌트포드의 승자, 그리고 뉴캐슬 풀럼의 승자, 아스날 팰리스의 승자 중에 한 팀이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강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3경기가 추가되겠죠. 최대. 왜냐면 4강은 1, 2차전이 있고 그 다음에 결승 한 경기까지 따지면 3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그컵도 중요성이 떨어지는 대회긴 하지만 4강부터는 좀 로테이션 돌리기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첼시가 또 리그컵 4강에 올라간 이상 선수들을 더 많이 가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첼시는 일정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첼시가 최근 리그 포함 2연승 달성하면서 4경기 무승 흐름을 끊어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쿠쿠레야, 엔소, 파머를 아끼면서 뉴캐슬전도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전들의 필요성을 느꼈던 이번 경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